여는 세상 진행 MC 박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악산에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설악산에 있는 분을 제가 모셨는지 바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그림 녹색연합 공동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녹색연합은 우리나라 최대의 환경단체죠. 그래서 강과 산과 모든 곳에 또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의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지금 설악산에 들어가서 산 지 25년 됐고 그 가운데 20년을 케이블카 싸움으로 지내왔습니다. 지금 설악산에 관한 이야기, 왜 케이블카가 되지 않는지, 설악산은 어떤 존재인지를 함께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에 가까이 있는 설악산이 이제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밤새 웅크리고 있던 설악산 어머니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계절로 이어지게 되죠. 이른 봄 진달래꽃에 비치는 아침 햇살은 정말 눈부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봄날이죠. 또 그렇게 시작된 계절은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와 구름과 안개가 뒤엉켜서 아주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온몸으로 자연의 질서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이 시작되죠. 하나하나 아름다운 색깔로 모여진 나무들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가을 숲에 들어서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겨울은, 한겨울의 설악은 이름 그대로의 설악입니다. 눈으로 온통 뒤덮여 있고 생명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생명이 있음으로 존재하는 어머니 설악이죠. 봄날 얼레지꽃 무리 속에 서면 나도 얼레지꽃이 되는 듯한 느낌, 그리고 바람이 불어 흔들릴 때 그 황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봄은 여름을 거쳐서 가을, 그리고 겨울에 이르게 됩니다. 겨울숲에 들어서는 우뚝함이란 무엇인가, 뿌리가 깊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듯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발자국이 없다면 얼마나 황량하고 쓸쓸한가. 그러나 발자국이 있으므로 우리는 얼마나 따뜻한 느낌을 받는가. 사냥은 누구인가? 사냥은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천연기념물 217호 멸종위종 1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냥은 우리나라에 현재 800마리쯤만 살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설악산에 지금 200마리쯤이 살아있죠. 그리고 사냥들은 이렇게 바위가 있는 곳에서 늘 살아갑니다.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피하는 방법이 바위가 있는 곳으로 도망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냥이 사는 곳들을 찾아 들어가면 바위 밑에 사냥들이 쌓아놓은 똥들이 질펀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에는 햇볕이 따뜻하게 비치고 또 눈이 들이치지 않는 자리에 쉬었다 간 흔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앉아서 사냥이 느꼈던 따사로움을 함께 느껴보곤 합니다. 또 묵은 똥 위에 새똥이 얼마나 쌓이느냐를 보고 사냥들이 얼마나 이곳에 살고 있는지를 가늠해 보기도 합니다. 우연이라도 사냥을 만나는 날이면 하루 종일 가슴이 북받치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너와 나는 무슨 관계인가? 어떤 인연을 통해서 너와 나는 만났던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면 사냥이 쉬었던 바위 굴 속에 들어 나도 잠을 잡니다. 눈을 뜨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보이는 그 잠자리는 어떠한 자리보다도 황홀한 잠자리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생명들과 더불어 살 수 없도록 만드는 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것, 밀렵이죠. 지금 나이 많은 삶의 지혜를 가득 갖추었을 나이 많은 사냥도 올무에 걸려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다른 생명을 죽여서
내 생명이 튼튼해지리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버리지 않는 한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없겠죠. 그리고 자연을 끊임없이 밀어내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터는 과연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곁을 지나간 저 흔들리는 발걸음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설악산에는 1년에 340만이 입장을 합니다. 날마다 10,000명이 오는 꼴이죠. 그건 여러분 집에 하루에 100명씩 사람이 찾아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을 걸어 잠그고 도망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설악산이 지금 그런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오는 대로 받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설악산은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올라가는 저 가운데 우리는 자연과 어떻게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며 저 속에서 무엇을 보고 느낄 수 있는가? 저것이 과연 올바른 산행인가? 저걸 통해서 자연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그들이 넘어오는 새벽에 저 불빛이 사라지지 않는 한 설악산 어머니와 산양 형제는 잠들 수 없습니다. 올바른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연이 망가지면 우리의 삶도 망가지게 되죠. 날마다 많이 올라올 때 5만 명이 정상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비 붙들고 인증샷을 찍죠. 정상 등정 위주의 산행 문화는 사람들에게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게 하는, 오직 시작과 끝만 있는, 정상에 꼭 올라가야 되는,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서는 인증샷을 찍어야 되는 잘못된 산행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저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멀리 보이는 저 꿈틀거리는 산줄기를 통해서 그 속에서 들려오는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산행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리다 보니까 대청봉은 이제 50cm 이상 깎여 나갔습니다. 흙 속에 묻혔던 돌들이 드러났고 거기에 살던 식물이 사라졌습니다. 황량한 정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아픔을 나누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에 올라 삼겹살을 굽습니다. 올라오는 사람의 90% 이상이 삼겹살을 구워서 정상부가 삼겹살 냄새로 덮이는, 삼겹살집으로 대피소가 바뀌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소 주변도 이제는 식물이 사라지고 맨 땅이 드러나고 어머니의 뼈라고 할 수 있는 바위가 드러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저마다 케이블카를 놓으려 하고 있고 케이블카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하지만 저는 친환경 케이블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케이블카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오색 하부종점에서 상부종점 끝청봉에 이르는 3.5km 구간 중에 2.9km가 자연 보존지구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국립공원이 4%밖에 되지 않고 그 가운데 자연 보존지구는 단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곳에 우리는 8인승 곤도라 53대를 걸고 중간지주 9개를 세워서 연 60만을 저 자리에 실어 올리겠다고 하는 케이블카는 반생명이며 자본의 폭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경련에서 발표한 설악산 종합관광계획은 대청봉에 200명 수용 규모의 4성급 호텔, 레스토랑, 한계령에서 대청봉까지 산악 자전거 코스, 오색에서 관덕골을 지나 대청봉까지 산악 오토바이 코스 같은 유원지로 만들려는 이 계획은 설악산을 어떠한 존재로 느끼고 있는가? 설악산은 오직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설악산을 과연
자연을 과연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인가? 저 끝 오색마을에서 산줄길 따라 끝정봉까지 상부정점이 세워지게 되고 그 길에는 많은 생명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상부정점에서 끝정봉 법정 등반로가 있는 곳까지는 불과 직선거리 340m, 마지막 전망대에서 끝정봉 등산로까지 직선거리 140m. 대청봉에 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환경부와 양양구는 상부정점에서 절대 못 가게 하겠다. 그것은 이미 덕유산에서 실패했고 얼음골 가치산에서 실패했습니다. 등산로와 다 이어지면서 덕유산 정상은 21개 국립공원 중에서 스트레스 지수 1위입니다. 1위. 유원지 난장판이 되어버렸죠. 설악산도 케이블카가 놓여지면 그렇게 될 겁니다. 케이블카는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설악산을 찾는 것은 아름다운 경관 때문이죠. 그 경관을 망치는 것이 케이블카입니다. 이미 그 자리에는 케이블카를 위한 측량과 표시가 이미 되어 있죠. 상부정점. 그다음에 그러나 그 자리에는 우리들이 교사를 위해서 달아놓은 무인 카메라에 멸종위기종 1급 천연기념물 210초로인 사냥이 끊임없이 찍힙니다. 그 자리는 사냥이 사는 서식지입니다. 케이블카 설치 가이드라인에도 멸종위기종이 사는 곳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하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것이 환경부에서 케이블카를 설치를 컨설팅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죠. 그 자리에는 멸종위기종 2급인 담비도 살고 있습니다. 또 멸종위기종 2급인 하늘다람쥐도 그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멸종위기종 2급인 삭도 노선 따라서 많은 흔적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멸종위기종이 식물까지 합쳐 10종이 넘는 멸종위기종들이 사는 생태적으로 아주 우수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상부정점 자리에서 오래 세월 살아온 저 나무에 상부정점이라는 이름표가 붙는 순간부터 저 나무는 진동이 바뀌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불안한 시간을 많은 그 떨림 속에서 지내고 있을 겁니다. 저 나무가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행과 행복, 기쁨과 슬픔, 괴로움과 쓸쓸함과 이런 것들을 되풀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노하고 저항하며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겠죠. 저도 늘 분노하며 저항합니다. 설악산의 케이블카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죠. 설악산은 우리들의 산이 아니라 사냥들이 오래전부터 살았던 그들의 땅이라는 것을. 설악산은 우리들만이 누려야 될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누려야 될, 그리고 아이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될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끝없이 저항함으로 우리는 꿈을 꾸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함께 함으로 우리는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 많은 꿈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꿈, 이 다음 아이들이 산에 들어 설악산에 올라가 사냥의 흔적을 통해서 자연의 경이로움 속에 빠질 수 있기를, 골짜기에 들어 맑은 물소리에 흠뻑 젖을 수 있기를,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그 엄청난 힘 앞에, 경이로움 앞에 겸손해지기를 꿈꾸어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